광주 전남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아침부터 꾸준히 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요금소 기준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이 소요되고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5시간 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25만 4천여 대로 전망되며 밤 9시 광주 전남의 정체는 모두 해소되고 수도권에서는 자정 무렵 정체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추석을 맞아 광주 전남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시간,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광주의 복합 쇼핑몰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공약에서부터 시작돼 지역 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신세계 그랜드 스타필드부터 더현대까지 동시에 3곳에서 복합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백화점 확장까지 복합 쇼핑몰로 분류한다면 현재 광주에서 추진되는 복합 쇼핑몰은 모두 3곳입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광주를 대표하는 백화점, 광천동의 신세계 백화점 확장 사업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2033년까지 금호 그룹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백화점 건물을 떠나 현재 이마트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신들의 땅에 신세계 아트앤컬처파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 문제가 불거지고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신세계가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지난달 20일 이동훈 광주 신세계 대표가 직접 백화점 축소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시가 이번 달 중순쯤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도 밝혀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주위의 반발 등은 없지만 끊임없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쪽은 어등산 관광단지의 그랜드 스타필드입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해 12월 어등산 일대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그랜드 스타필드를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프라퍼티와 비슷한 수준의 제안을 할 다른 기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3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롯데 등 다른 유통기업의 움직임이 없어 신세계 프라퍼티 단독 입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광주 신세계가 1조 원을 들여 백화점을 확장하는 시기에 1조 2천억 원을 더 투자해 광주에 스타필드를 지을지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화점 확장과 관련한 인허가를 위해 스타필드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광주시는 두 건을 별개의 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세계라는 그 이름은 같으려고 보는데 뒤에 주체가 정확히 백화점 사업부하고 프라퍼티라는 주체가 다른데 별도의 사업체로 보는 거죠. 임동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더 현대 사업도 사전 협상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시 부지 가치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공공기여 액수 규모를 결정하다 보니 감정평가액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개발사와 감정평가액을 수용하려는 광주시의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14일 전방 일신방직 개발사가 감정평가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예상 개발이익의 40에서 60% 사이인 공공기여 비율만 정하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만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수백억, 많게는 천억대까지 올라가다 보니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공공기여 등 사전 협상 단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구 단위 계획 절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의 발전이나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도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광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3곳 모두 다소 느리지만 하나둘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수년 내로 변변한 쇼핑몰 하나 없는 노잼 광주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네, 모처럼 만에 긴 추석 연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였는데 집에만 있기에는 좀 아쉽죠. 가족끼리 구경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나눌 수 있는 알찬 문화 전시를 신민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식 쌀통에서 비스포크 냉장고까지 불과 몇 세대 사이 평범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과 가구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와 MZ, 실버 세대 등 다양한 연령층의 필요에 맞춰 디자인된 세상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향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 상황보다 더 좋게 만드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휴무 없이 운영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반값에 관람이 가능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광장에 거대한 나무가 세워졌습니다. 버려진 목재를 덧대 만든 나무는 인간이 자연에 남긴 흔적을 상징합니다. 가을을 맞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국과 서아시아의 대표 회화 작가 6인의 작품전과 대형 설치미술전 등 전시 3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와 야외 공간 곳곳을 무대로 사용하고 조형과 회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 관람과 휴식에 최적화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전시 작품을 관람하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습득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인식을 전환시키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작품들이 있으니 연휴 기간에도 무료로 관람이 가능해 연휴 기간 가족끼리 방문할 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부담 또한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 추석 연휴 관람객이 몰리면서 1일 최다 관람객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당일 누적 관람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0일 하루 동안에만 21만 5,828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관람객도 730만 명으로 늘면서 800만 명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한 소록도 천사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가 선종한 데 대해 숭고한 삶과 참된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온 세상에 마가렛 정신이 뿌리 내리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애도문을 통해 마가렛님은 40여 년 동안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셨고 보육사업과 의료시설 설립, 모금 활동 등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도 늘 앞장서 주셨다며 고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김 지사는 마가렛님의 고귀한 정신 덕분에 한센인들은 삶의 위안과 용기를 얻었고 소록도는 희망과 치유의 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연휴 넷째 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7도 분포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2분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외 골프 연습장에서 난간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온몸을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 당시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띠 착용 등 안전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202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중학교는 24명 이하, 고등학교는 26명 이하에서 2028년에만 신입생 증가로 27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은 앞으로 5년 동안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예측하는 자료로 앞으로 교육정책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